네,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0%대 상승률에 머물렀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비싼 물가에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인데요. 삼겹살 값도 오르죠, 소주 값도 오르죠, 기름값까지 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의 비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0%대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뭐 생활 물가는 또 올라가고 공식 지표는 낮다고 하는데 물가는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CPI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 물가 통계를 1965년부터 작성을 했는데 그로부터 5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정부 발표의 이 지표 물가가 너무 낮아서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디플레가 오지 않느냐, 대공황이 오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 사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물가가 너무 오른다,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특히 생활 물가, 최근에 삼겹살 가격이 아주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삼겹살하고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 소주값을 또 올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올랐는데 이제 경제학에 바스켓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소비하는 바스켓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삼겹살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바스켓을 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 물가는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통계를 조작하는 게 아니냐 이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렇게 그런 정부가 아니고요. 통계를 조작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 바스켓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차 문제. 물가가 오르고 내릴 때 느끼는 사람, 그 적용되는 사람의 시차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작용이 돼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런 상황은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물가 하락이라는 것이 뭐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이게 만약에 디플레이션 우려나 실제 디플레이션으로 이루어지면 왜 이게 나쁜 것인지 이거를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경제 전문가 다 되셨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는 떨어지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에요. 자,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지금 통계청 발표대로 우리 지금 소비자 물가가 5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심각한 빨간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봐요. 자, 물가가 떨어지면 왜 나쁘냐? 한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듭니다. 소나타든 무슨 차를 만드는데 차를 만들려면 부품을 사다가 다른 곳으로부터 도입해다가 5개월 내지 6개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내놓아서 팔아서 현금화 시킵니다. 그러면 5개월, 6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부품을 사올 때 500원, 1,000원 다 합쳐서 10,000원이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부품을 사오는데. 그런데 6개월 만에 가격이 폭락해서 그 부품값이 5,0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자, 그리고 완성품 제품도 부품 10,000원을 들여서 완성품 20,000원을 팔아야 되는데 완성품 가격도 10,000원으로 떨어졌다 또는 5,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10,000원에 사다가 5,000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느 누구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산을 하면 손해입니다. 디플레 상태에서는 모든 기업이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보다도 디플레가 더 무섭습니다. 물가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모든 이 생산이 마비되고 다 같이 공도 동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가까이는
1929년부터 시작됐던 이른바 미국의 대공황. 예, 예. 이것이 물가가 떨어짐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가 그런 디플레, 예. 이거를 D의 공포라고 그러는데 네. 디플레가 혹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상을 규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균열이 어떻게 보면 큰 틀의 내수 부진까지 이어지게 되면 예. 이게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예. 어. 그렇게 되면 월급을 못 주게 되고 고용이 예, 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더 못 사게 되고 예. 그래서 물가는 더 떨어지고 예. 다 같이 망하는 연쇄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고리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앞서서 얘기했던 삼겹살, 소주, 뭐 기름값 이렇게 좀 저희한테 체감하기 쉬운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해봤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도 일단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실생활에 중요하니까요. 예. 예, 지금 저 CG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최근에 소주 회사들이 아주 기습적으로 소주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주값이 한참 동결됐다가 6.45%. 그리고 삼겹살의 경우에는 지금 돼지 열병이라는 게 지금 생겨서 아프리카 열병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 삼겹살을 수입을 많이 하는데 네. 수입가가 아주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소주에 삼겹살 한 분 하시는 이런 분들은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 소주, 삼겹살, 바스켓 의존도가 높은 예, 분들은요. 예,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통계청의 이 물가는 460개 품목을 가지고 거래량이 많은 460개 품목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중평균합니다. 예. 통계를 조작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현재 예. 우리나라가 물가가 평균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좀 자기 편견이고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지금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시적 경제 지표로만 보면요. 예. 그리고 기름값도 저희가 좀 보면 기름값은 이제 좀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5월 7일에 그 유류세 인하폭이 이제 그렇습니다. 줄어드니까 예. 이거 지금 유류세를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인해 주는 거 좀 연장하는 거 어떨까 이런 논의도 좀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작년 10월 달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15%를 낮췄거든요. 예. 근데 한시적으로 6개월만 우리 세수 문제가 있어서 6개월만 낮추겠다 했는데 그 만기 시점이 5월 7일로 돌아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로 이제 돌아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가격을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15%나 싸게 해줬는데 예. 갑자기 올라가면 이 물가가 올랐다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5월 2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란산 원유를 도입을 못 해옵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예전에 짚어봤지만. 예, 이게 같이 가중되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예. 공포가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정부의 유류세 환원 시점, 예. 5월 7일부터 7%를 올렸는데 타이밍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 타이밍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지금 작년 12월 달이나 10월 달 수준에 보면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지금 배럴당 70달러 안쪽이에요. 예, 예. 한때 이게 배럴당 120달러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 예. 여전히 저물가 기조였습니다. 예. 지금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가 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이 유가 하락 때문에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자기 개인적인 사정과는 별도로 예. 나라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생활에 연관돼 있는 물가들은 내리는 정책을 하는 건 쉽지만 이게 올린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예. 5월 7일을 기점으로 만약에 오르게 되면 뭐 지금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정부가 그 정책 방향을 좀 선회할 수 있다고도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정부 일각에서도 조금 5월 7일 날 날짜를 잡은 것은 예. 조금 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1분기 지금 GDP 성장률이 예. 마이너스 0.3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유가를 좀 낮춰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경기가 나쁠 때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예. 반대로 가는 정책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두 달 좀 타이밍 스케줄을 리스케줄을 할 필요가 예. 있지 않을까. 지금 부총리께서 외국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예.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5일 안에 정부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짚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에 도수에 따라서 매기는 세금이 있는 거를 전 사실 몰랐는데요. 여기에 이제 종량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량세로 만약에 이걸 바꾸게 되면 소주나 맥주의 가격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어떤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뀌게 되면요. 예, 우리가 건국 이후로 줄곧 일제시대 때부터 줄곧 종가세를 해왔어요. 종가세. 예, 술은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몇 퍼센트, 대부분 72% 이래 매겨왔는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외국산 맥주는 굉장히 싸서 네 개 한 병에 지금 10,000원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 맥주는 그거보다 더 비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가세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맥주가 더 가격이 높은 것처럼 돼서 거기다 세금이 많이 붙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맥주는 원가를 알 길이 없어요. 신고하는 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세금이 낮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려고 종량세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종량세로 가면 소주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 종량세라는 것은 뭐에 따라 하느냐면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소주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도수가 높아요. 그러면 소주 먹던 사람은 이 종량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갑자기 비싸지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연구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한다 안 한다 계속 말로만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을 좀 왜곡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종가세, 종량세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정부가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할 듯 말 듯 하면서 안 하고 또 안 할 듯 하면서 이래서 지금 서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죠. 오늘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짧게만 한 30초만 더 주실 수 있으면 주시죠. 이거 만약에 종량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논의가 여러 번 됐으니까 거듭 여쭙습니다만 도수에 따라서 매기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주종에 따라서 매기는 건 불가능합니까? 주종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예. 아, 그렇군요. 술의 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술의 주종이나 품질은 국세청이 특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도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술을 몇 번 정류하냐에 따라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외국산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도수가 상당히 높고 소주도 도수가 높아요. 높은데 소주가 서민의 술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 바로 그 대목 때문에 개편이 어려운 거예요. 질문을 드리고 보니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소주, 삼겹살, 기름값, 생활 물가인데요. 참 여러분들께서도 지갑을 열 때마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